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초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핫한 거 뭐가 있습니까? 요즘 창업자들 사실 고민이 가장 많은 상황인데요. 네. 이제 최저임금 인상되고 또 이제 임대료는 사실 떨어질 기미가 없고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운영자분들이 뭐 인건비, 임대료 다 오르는데 이제 정작 안 오른 건 내 매출과 내 인건비밖에 없다. 이렇게 좀 웃지 못할 농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비용을 줄이고자 1인 창업, 1인 그러니까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창업, 그리고 이제 사람을 두지 않는 무인 창업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패스트푸드점 많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오스크 다 도입해서 직원 없이 다 이제 주문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영업자들도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계 하나 두면 아무래도 주문 받고 결제하는 인력 한 사람을 뭐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좀 트렌드가 있고요. 그래 맞아요. 근데 1인 창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인건비를 자꾸 줄인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도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 키오스크 도입에 대해서 운영자들은 좀 편의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불편함이 있죠. 그 젊은 층은 물론 이렇게 본인이 직접 주문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에 어려움이 없지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게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일단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도 계세요. 이거 있어.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제가 최근 그 로봇 카페 이제 시연회장을 한번 방문을 해봤었는데요. 로봇이 만드는 이 카페가 과연 커피 음료들이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의외로 이게 시간당 한 90잔 정도 만들어내고 뭐 이게 또 시스템이 바로 못 가져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차갑게 보관을 했다가 주거나 따뜻하게 보관을 했다가 주거나 뭐 이런 시스템까지 돼 있고 원격으로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운영자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아무래도 좀 높은 뭐 그 부분이 있겠습니다. 카페의 이제 그 창업도 과거에는 단순히 뭐 음료를 마시거나 책을 보거나 뭐 그런 형태의 카페였다면 요즘 이제 여럿이 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놀거리가 있는 아이템의 카페들이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뭐 VR 카페나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탈출 카페, 방탈출. 그리고 또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폭넓은 요즘 이제 그 소비층을 확보하고 있는 슬라임 카페도 요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개념 놀이공간이 있습니다.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콘텐츠. 시공간에 제약이 없어 더욱 매력적인 VR 테마파크인데요. 이곳은 VR을 통해서 익사이팅한 모험, 환상, 그리고 VR 게임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재미와 환상을 제공하는 VR 테마파크입니다. 일평균 1,50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의 몰입도와 재미의 강화를 위해 뛰어난 영상미는 기본, 각각의 게임에 스토리텔링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덕분에 단순 게임에서 느낄 수 없는 진짜 같은 경험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여기에 바람이나 진동, 기울기 등 물리적인 효과까지 더해져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일단 한국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한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랐고 진짜 제가 여기 이 공간에서 들어가서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실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걸 다 체험할 수도 있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그런 기분도 들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처음 나온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 도전을 할 가치가 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게임 개발을 했던 회사라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콘텐츠의 트렌드에 접근이 되게 쉬울 수 있었고요. 만만치 않은 초기 자본. 리스크를 감당하고 안고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도전의 가치는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에서 도전의 가치가 있지 않은가 싶고요. 단순 유행이 아닌 지속 성장이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했기에 할 수 있었던 선택. 과연 그 도전의 가치는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화면에서 만나본 매장은 백화점 내에 입점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이건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VR방들은 이제 주요 상권에 있어서 이제 단독점 형태로, 독립점 형태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방금 보신 VR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네. 백화점 입점을 해서 이제 백화점 오시는 고객들까지 네. 흡수할 수 있는 네. 접근성이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백화점들도 이제 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고객을 흡수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것 같습니다. VR방은 지금 아까 보면 금액이 꽤 들어갈 것 같거든요. 예. 얼마나 들고 그리고 투자 대비 얼마나 수익이 나오나요? 제가 VR방이 홍대에 처음 생긴 게 한 3년 전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 당시에 30평 기준으로 점포 빼고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억 원 내외. 보통 1억에서 1억 2천. 네. 점포 비용은 뭐 1층에 오픈할 리는 없기 때문에 점포 비용 하면 3천 내외 이 정도죠. 그래서 싸게 하면 1억 5천, 좀 들어가면 뭐 2억 이내. 그래도 상당만큼 비싸진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그 정도가 많았는데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그러니까 PC방 브랜드 같은 경우가 이 VR방 프랜차이즈를 운영했던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브랜드는 거의 4억, 5억까지 투자 비용이 됐거든요. 문제는 이 VR방이 초기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오픈 초기에. 그래서 보통 한 홍대 매장들 같은 경우는 VR방 하나당 매출액이 평균 최소 3천만 원 이상. 우와! 3, 4천. 근데 순이익률이, 우리 음식점 순이익률이 지금 매출액 대비 거의 20%가 안 되는 매장이 태반인데 네. VR방 순이익률은 전기세만 최소 매출액 대비 40에서 많게는 50%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처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아서 그렇지. 예, 맞습니다. 그 뒤에는 별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VR방의 어떤 그 지속 가능성만 담보가 된다면 창업자들을 혹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핫한 아이템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기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정말 민감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나를 알고 내가 대상으로 할 사람을 알고 내 성향을 찾아서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는 아이템도 있잖아요. 그렇죠. 스테디셀러, 뭐 그냥 영원히 갈 것 같은 거, 삼겹살 같은 거 뭐 이런 거. 저는 창업 아이템 중에서 스테디셀러 아이템의 유형이 좀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꾸준한 이런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정육점 하신 분들은 가족들이 다 하잖아요. 맞아요. 뭐 형제들이 다. 아니면 친구. 그럼요. 그 형제들한테 추천한 아이템을 돈 안 되면 추천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좀 힘들긴 해도 이거를. 그래서 저는 스테디셀러 아이템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딱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정말 별거 아니지만 정말 꿀팁이에요. 그럼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장수 아이템이 어떤 건가? 우리 동네 10년 이상 된 장수 아이템, 20년 이상 된 장수 아이템은 어떤 건가? 이런 시각도 한 번씩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유명 국수집. 이곳은 국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들른다는 전설의 맛집입니다. 오랜 내공이 담겨져 있어 그 맛의 깊이가 남다르다는 인생국수. 너무 맛있어서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뭐. 이 국수가 짬짬뽕 넣어야 되게 맛있어요. 네? 그 국물이 시원하고. 오래된 가게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자주 옵니다. 세월이 지나도 늘 한결같은 맛. 국물도 시원하지만 이 집 국수의 정점을 찍는 맛의 포인트는 바로 이 쫄깃한 면발입니다. 그 특별한 맛을 내기 위해 수십 년을 하루같이 고군분투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권옥일 사장입니다. 제가 2대째니까 한 70년이 넘었네요. 벌써. 이제 우리 아들까지 하면은 100년이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만 뽑아내는 공장에서부터 시작해 국수를 만들어 파는 가게까지 3대째 이어나가는 국수 명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국부를 사용해서 혼합을 해옵니다. 내 혼자만 쓸 수 있게끔. 그 오랜 시간 변치 않는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직접 국수를 생산해 늘 최고의 맛을 지켜나가기 때문입니다. 몇십 년 동안 항상 요런 손으로 반죽에 이 감을 잡기 때문에
오른손만 하지 왼손도 몰라. 어때? 지금 잘 됐나요? 잘 됐죠. 그날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반죽 비율, 늘 한결같은 맛을 낼 수 있었던 건 그 섬세한 차이를 몸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게다가 아무리 국수가 잘 팔려도 자신이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만든다는 것이 사장님의 철칙이라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숙성을 시키는 게 이렇게. 그래서 모든 국수는 숙성을 해야 돼. 반죽에서부터 숙성을 하면 면이 찰기지지. 미리 국수를 썰어놓지 않고 주문 즉시 만들어내는 것도 장수의 비결. 어떤 그 식감이 도돌도돌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으로 꼭 눌러준다고. 그러면 라면처럼 꼬불꼬불해졌죠. 그러면 이게 삶아도 입에 들어가면서 식감이 일자로 그냥 쭉 들어가는 것보다도 또 다른 우리가 느낌을 느끼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맛. 오랜 내공으로 남들과는 다른 국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 집의 가장 중요한 비결인데요. 여기에 하나 더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좋은 재료들입니다. 정직하게 만든 맛은 결코 배신을 하지 않는 법이죠. 수십 년 반복해 얻은 감각으로 고집스럽게 지켜낸 맛. 변치 않는 맛을 위해 들이는 노력이 장수하는 아이템의 첫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한 가지 업종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 그 연구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면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나중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여행이 뭐냐면 식객이라는 그렇죠. 만화에 나온 음식들을 한번 먹으러 돌아다녀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온 집이잖아요. 그렇죠.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장수할 수 있는 노포들이 장수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템도 포함이 되겠죠? 네, 이번에 이제 그 100년 노포에 선정된 네. 가게들을 보면 이제 뭐 독특한 아이템, 네. 뭐 갑자기 없던 게 이렇게 확 나타난 아이템은 아니고요. 좀 이런 노프들의 그 아이템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 아이템 자체가 특별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좀 녹여내서 다른 곳에 없는 특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 보통 서민들이 한 가게를 차려서 꾸준히 오랫동안 하고 싶은 게 사실 소망인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좀 어떻게 하면 오래가는 아이템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금 소개하셨던 이 100년 가게 프로젝트 분명히 의미는 있는 일은 맞습니다. 의미 있는 일은. 근데 한편으로 저희가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100년 가게, 30년 이상 가게들 모아서 100년까지 가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100년 가게 구성되는 건 아닙니다. 오래된 가게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까 아버지의 그 가치를 그대로 자식이 이어받듯이 저는 그 음식점이든 판매업이든 오래된 가게들의 어떻게 보면 그 오래 살아남는 정신, 이 부분을 자기의 피부치에게 얼마나 그대로 100% 이렇게 전수할 수 있느냐, 이런 가치가 어떻게 보면 이런 장수 가게를 만들어내는 이런 토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창업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는,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남들 시선을 너무 신경 쓰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한테 가장 맞는 아이템, 나한테 적성에 가장 잘 맞고 그리고 그 수요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수요 조사, 시장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것. 뭐 5천만 원 투자했는데 500만 원 수익을 기대한다거나 그런 아이템은 사실 사기인 가능성도 많고 실제로 그렇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자금에 맞는 아이템을 선택하시는 것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이템에 대해서 좀 첨언을 드린다면 아이템을 잘 잡았다고 성공이 90% 이상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 즉 아이템 결정 변수가 창업 성패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최소 50%를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창업자 입장에서도 아이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우리가 결혼할 때 100%하고 결혼한 분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맞는 아이템 100%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네. 이거를 그러니까 50% 정도는 맞는데 나머지 50%를 성과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템이 궁극적으로는 이 성공 창업자로 가는 하나의 첫 계단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이템이란 정말 중요한 것이기도 하면서 그것에 의존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만 보세요.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정당한 경쟁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공기 캐릭지 뭐 이렇게 그렇죠. 생겼어. 이게 잘 됐어. 그럼 제발 부탁인데 그 아이템 훔쳐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근처에서는 하면 안 되잖아. 서로 간에. 그건 아니죠. 근데 이 근처에 몇 개가 생긴다니까. 아, 저는 우리나라 편의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브랜드만 다르다고 해서 있는 대로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편의점 4만 개, 5만 개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식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공기 케이크집이 한 5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프랜차이즈 대기업이 빵 들어서 그럼요. 5개 다 망해. 네.